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짰지만 가장 달콤했던 고등어 한 토막을. 소금단지 속 고등어는 엄마가 목숨처럼 지켜낸 우리네 삶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짠맛. 그 속에 담긴 엄마의 오리길. 고단함을 아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루가 유난히 길게만 느껴지던 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녁 노을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던 그런 날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억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웠던 기다림의 계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완행열차를 타고 먼 읍내 장터로 떠난 엄마를 해 진려까지 기다리던 어느 시골 소년의 기억.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 조각이라기보다 우리 영혼의 밑바닥을 지탱하는 사랑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묘해서 우리가 잊고 싶어하는 슬픔은 파도에 씻기는 모래성처럼 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토록 평범한 기다림의 풍경은 바위에 새긴 글씨처럼 갈수록 또렷해지곤 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공기가 여전히 차가워 솜니불 밖으로 코끝만 겨우 내밀고 있을 때 엄마는 이미 부엌에서 낮은 숨을 삼키며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무거운 무쇠소 뚜껑을 여는 소리조차 잠든 아이의 단잠을 방해할까봐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러웠고 사발끼리 부딪히는 맑은 소리조차 정갈하게 가라앉아 있던 그 새벽의 풍경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엄마는 오리, 그러니까 약 2km나 되는 험한 산길과 거친 들길을 걸어 간이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번 서지 않는 완행열차를 놓치면 그날의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물건은 물론이고 어린 자식에게 가져다 줄 작은 군것질거리조차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 저는 철부지 어린아이였기에 엄마가 걷는 그 오리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독한 투쟁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날 저녁 돌아온 엄마의 해진 신발에 덕지덕지 묻어있던 붉은 황토 진흙과 굽은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피로의 그림자가 그 거리를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엄마는 대문을 나서기 전 분명 잠시 멈춰 섰을 겁니다. 자는 줄로만 아는 자식의 이마를 거친 손마디로 한 번 더 쓸어 넘겨보고 혹시나 밤새 이불을 걷어차지는 않았는지 매만지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엄마는 어떤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엄마가 대문을 나서고 나면 우리 집은 갑자기 바다처럼 넓어지고 산사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툇마루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마당을 가로질러 느릿하게 움직이는 햇볕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거북이처럼 보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모이를 쪼는 평화롭다 못해 지루한 풍경들. 저는 그 단순한 반복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시간의 무게를 가늠하곤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시간은 왜 그렇게 가지 않던지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시골의 한낮은 마치 영혼 속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기 시작하면 동네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외침에 못 이기는 척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녹슨 철사로 만든 굴렁쇠를 굴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땅바닥에 뾰족한 돌멩이로 금을 긋고 오징어 게임이나 비석치기를 했습니다. 야, 너 금 밟았어. 내가 먼저 쳤어. 소리를 지르고 웃고 떠들었지만 사실 제 눈은 자꾸만 마을 서쪽 산등성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어디쯤 걸려 있는지 엄마를 태운 열차가 역에 도착할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놀이에 열중하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잠시 쉬는 틈을 타 저는 홀로 대문 앞 돌멩이에 앉아 길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방 안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빛은 얼마나 쓸쓸했는지요. 벽지에 바른 빛바랜 신문지의 활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고 부엌 빈 가마솥에서 나는 쇠냄새가 코끝을 자극할 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누군가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 내 존재의 반쪽이 사라진 것 같은 본능적인 불안이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깊은 영혼의 허기가 소년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어 그림자가 키보다 길게 늘어지면 제 마음도 밑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즐거웠던 딱지치기도 구슬치기도 갑자기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저 멀리 물 건너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고 그때부터 저는 진짜 기다림의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차가 도착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제 발길은 이미 집으로 향해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온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몸을 움직여 그 불안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당 구석에 세워둔 대나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슥싹, 슥싹.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문 밖 골목길 끝까지 먼지가 풀풀 날리도록 더 넓게, 더 정성껏 길을 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쓰는 간절한 기도이자 연서였습니다. 내가 길을 깨끗이 닦아놓으면 고단한 엄마의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내가 정성을 다해 비지를 하면 엄마를 태운 열차가 1분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지 않을까 하는 순박하고도 애틋한 믿음이었습니다. 비지를 마치고 땀을 닦은 뒤 저는 마을 뒷산 언덕바지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우리 마을에서 철길이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기다림의 막루였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달려오는 쇳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뿌앙 마이너스 하는 경적과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완행열차가 나타납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육중한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넘어올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덜컹거렸습니다. 열차는 늘 숨이 찬 듯 힘겹게 달렸고 그 안에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농부들과 보따리를 든 안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객차의 유리창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 창문 뒤에 엄마가 앉아 있을까? 아니면 장바구니 무게에 절인 팔을 주무르며 서 계실까? 저는 기차라는 거대한 기계 덩어리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차 속에 담긴 엄마의 지친 얼굴과 그 안에 숨겨진 나를 향한 사랑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역을 지나가고 다시 정막이 찾아와도 저는 산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주황빛 노을로 물들어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그리움의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9살 소년에게 그 철길은 엄마와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고 세상 끝까지 연결된 희망의 통로였습니다. 해는 산등성이에 걸려 마지막 빛을 뿜어내고 그림자는 산 아래 마을을 집어삼킬 듯 길게 뻗어나갑니다. 해가 서산 마루에 걸려 마지막 빛을 온 세상에 뿌릴 때쯤 저는 더 이상 언덕 위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죠.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가 서 있는 길목까지 단숨에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종아리가 팽팽하게 당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굽이진 신장로 끝에서 누군가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한참을 서성였을까요? 보랏빛 노을 사이로 아른거리는 실루엣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에는 커다란 장보다리를 이고 양손에는 보찜을 든 채 뒤뚱거리며 걸어오는 사람.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자식이 자기 엄마의 걸음걸이를 몰라볼까요? 엄마다. 엄마. 저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신장로를 달렸습니다. 제 발소리에 놀란 새들이 숲으로 날아오르고 길가에 핀 강아지 풀들이 제 종아리를 간지럽혔습니다. 저 멀리 오던 형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보따리 때문에 고개를 크게 돌리지는 못해도 목소리만으로 저를 알아챈 엄마가 작게 대답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지호야, 이 녀석아, 위험하게 어딜 여기까지 나왔어. 가까이 다가갈수록 엄마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읍내 장바닥을 누비고 다시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거기서 또 오리길을 걸어온 엄마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발견한 엄마의 눈동자만큼은 저녁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장보따리 귀퉁이를 붙잡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게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9살 소년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엄마는 괜찮다, 괜찮아 하며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엄마의 보찜 한쪽을 건네받았습니다. 묵직한 보따리 안에서 전해지는 시장의 냄새, 사람 사는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느릿한 발걸음에 맞춰 저도 보폭을 줄였습니다. 엄마의 몸에서는 하루의 피로가 섞인 큼큼한 땀 냄새와 이름 모를 장터 음식의 냄새가 섞여났지만 그 어떤 비싼 향수보다 포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나물은 잘 팔았어. 콩은 어땠어? 기차는 안 늦었어? 그래, 사람도 많고 물건도 제값에 팔았다. 우리 아들 배고파서 어쩌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는데. 엄마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나가는 길목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장터 다녀오느라 고생했네. 아들이 마중을 다 나오고 효자네하며 한마디씩 던지셨고 그때마다 엄마는 겸손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보호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쓸어놓은 깨끗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엄마는 낮게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 길을 누가 이렇게 이쁘게 닦아놨을까? 우리 아들 솜씨네. 그 말 한마디에 낮 동안의 외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집 안가득 고여있던 정막이 엄마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툇마루에 보따리를 쿵 하고 내려놓는 소리. 그것은 우리 집의 진정한 하루가 비로소 시작됨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엄마가 툇마루에 털썩 앉아 보따리를 풀면 집안은 순식간에 장날의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 비누의 향긋한 냄새, 코를 찌르는 미원의 감칠맛 나는 향기, 눅눅한 소금 포대의 바다 냄새. 그 생필품들 사이에서 마치 주인공처럼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뭉치가 나옵니다. 바로 누런 갱지에 투박하게 쌓여 새끼줄로 묶인 간고등어였습니다. 엄마는 그 고등어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금이 하얗게 꽃처럼 핀 고등어는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저장고인 장독대 옆 소금단지 속에 깊숙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궁이 속 장작불 위에서 고등어 한 토막이 석쇠에 올려집니다.
기름이 숯불 위로 떨어지며 치익, 치익 소리를 내고 온 집안을 깨울 듯 고소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낮의 열기에 달궈졌던 제 마음이 시원한 물에 식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 위에 엄마는 당신 몫은 보지도 않고 가장 두툼하고 기름진 뱃살 살점을 떼어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고등어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짰습니다. 하지만 그 짠맛은 세상 어떤 설탕보다도 달콤하고 깊었습니다. 그 짠맛 속에 엄마가 걸었던 오리길의 고단함과 자식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농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상 위에 놓인 작은 호롱불이 흔들릴 때마다 엄마의 주름진 손마디가 빛났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엄마는 다시 장 보따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팔다 남은 나물 몇 가지를 갈무리하고 장터에서 받아온 눅눅한 거스름돈을 다림질하듯 펴서 복주머니에 넣는 시간. 저는 엄마의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엄마의 옷에서 나는 바깥 세상 냄새를 맡으며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엄마, 다음 장날엔 나도 데려가 주면 안 돼? 제 말에 엄마의 손길이 잠시 멈칫합니다. 엄마는 대답 대신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을 가만히 쥐어보십니다. 읍내 장터까지 가는 길은 아이의 짧은 다리로는 감당하기 힘든 험로였고 사람으로 가득 찬 완행열차 안은 숨이 턱턱 막히는 전쟁터와 같다는 걸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먼데 그래. 사람도 많아서 우리 아들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아니야, 나 이제 9살이라서 잘 걸을 수 있어. 엄마 보따리도 내가 옆에서 같이 들어줄게. 응? 엄마. 저는 엄마의 저고리 끝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때를 써봅니다. 사실 제가 장터에 가고 싶었던 건 눈이 휘둥그레지는 구경거리나 달콤한 눈깔 사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텅 빈 집에서 해의 그림자를 세며 엄마를 기다리는 그 막막한 시간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함께라면 오리길이 아니라 심리길이라도 그게 가시밭길이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윽고 고개를 돌려 저를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호롱 불빛에 비친 엄마의 눈가에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일렁입니다. 엄마는 거친 손으로 제 뺨을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날 좀 더 따뜻해지면 그때는 우리 지호도 엄마 손 꼭 잡고 기차 타러 가자. 그때 엄마가 장터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도 사줄게. 그것이 당장 돌아오는 장날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다음이라는 그 기약 없는 약속 한마디에 제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엄마의 새끼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고 꼭꼭 눌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눈이 부실까봐 손으로 불빛을 살짝 가려 조도를 낮추셨습니다. 졸리제. 인자 자거라. 나직하게 울리는 엄마의 음성과 벽에 비친 엄마의 커다란 그림자. 그것은 제가 평생 동안 보아온 풍경 중 가장 따뜻하고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엄마의 옷에서 배어나오는 시장통의 냄새와 비릿한 고등어 냄새, 그리고 포근한 살 냄새를 맡으며 서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의 잠은 얼마나 깊고 달았는지요. 내일 아침이면 엄마가 다시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소금단지 속에 아직 고등어 몇 토막이 남아있다는 안도감이 어린 소년의 꿈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엄마와 나란히 완행열차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너머로 우리가 걸어온 오리길이 보이고 엄마는 제 손을 놓칠세라 꼭 쥐고 계셨죠. 소금단지 속의 간고등어처럼 짭조름한 엄마의 약속은 다시 시작될 며칠간의 기다림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호롱불 아래의 좁은 방이 제가 알던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의 엄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졌고 세상의 산의 진미는 다 먹어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맛집의 요리도 해외의 이국적인 음식도 먹어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 소금단지 속에서 꺼낸 간고등어 한 토막만큼 깊은 울림을 주는 맛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각의 문제가 아님을 이제는 압니다. 그 밥상머리에는 나를 위해 기꺼이 먼 길을 걷고 나를 위해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던 진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행열차의 둔탁한 경적 소리, 오일장의 북적이는 활기, 서산으로 넘어가던 붉은 노을, 그리고 호롱불 아래서 웃음 짓던 엄마의 미소. 그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 제 인생의 가장 배부르고 따뜻한 지도를 완성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마음속 어떤 창을 여셨나요? 덜컹거리며 달려오던 열차였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퇴근길을 기다려주던 누군가의 따뜻한 불빛이었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망각의 강으로 흘려보내지만 유독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던 기억과 사랑으로 차려진 투박한 밥상만큼은 선명하게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사소하고도 깊은 사랑의 기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시절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엄마, 이제 와도 돼요. 내가 마당 다 쓸어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 그 소금단지 안에는 어떤 그리움이 저장되어 있나요? 그 소중한 기억 하나가 오늘 밤 여러분의 지친 일상을 다독이고 꿈길을 따뜻하게 지켜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를 하는 가장 경건한 시간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낡은 앨범 속 따뜻한 추억을 배달해드린 추억 배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시절 고등어 한 토막처럼 짭조름하고도 든든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함께 추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